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주변에 상가는 하나둘씩 비워져 가고 있고요. 개인들의 살림살이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GDP 성장률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코로나 때 워낙 경제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 한국 경제는 V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거의 0%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막대기 하나가 하나의 분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최근 4개 분기만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더 어둡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가 안 되는 0.8%로 예상을 했고요. IMF와 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이야 1% 언저리에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국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란 의료 용어로서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영영 침체에 빠져서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골든타임이 살짝 지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순 없겠죠.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지표가 몇몇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가지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해당 지표가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약간의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한국의 소매 판매 변화율이 정리된 것입니다. 전년 대비 내수의 강도가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까지는 소매 판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수가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이너스, 작년에도 마이너스 내수를 기록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플러스로 몇 달 연속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절대적으로 내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내수라는 것도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가 있을 것인데요. 적어도 이 수치는 찍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에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경기 부양책을 써준다면 다시 한번 내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출생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국의 출생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여러 차례 한국의 소멸을 걱정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감소하고 있었던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전체 출생아 수가 8,300명,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출생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출생률이 조금이나마 올라오는 구간에서 무언가 출산을 더욱더 장려할 만한 부양책을 써준다면, 무리해서라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준다면 출생률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달에 13.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떤 부양책을 쓰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이 있죠. 정부에서는 1차 추경안이 통과되자 이번에는 곧바로 2차 추경안 편성에 돌입했습니다. 2차 추경 규모를 20조 원으로 할지 아니면 통 크게 36조 원으로 할지 논의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0조 원이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2차 추경안을 얼마로 할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상황이다 보니 영상이 나갈 쯤에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G7이라는 세계 주요 선진국 6개 나라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10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다들 부채를 통하여 성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도 이제는 부채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독일 증시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만큼 부채 비율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나라들은 기축 통화를 쓰는 나라입니다. 엔, 달러, 유로 모두 기축 통화입니다. 기축 통화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기축 통화를 보유한 나라들은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100% 이상 가져가기에는 실질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24년 기준 54.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방금 전에 본 선진국들에 비하면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비기축 통화국 11개 나라 중에서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4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는 생각보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더더욱 돈을 땡겨 쓰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긴 하겠죠? 이것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추경 규모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 국채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정리한 자료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추경 규모를 나타낸 것이고요. 점으로 표기된 것은 추경 중에서 적자 국채를 통해서 조달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적자 국채 비중은 Y축을 보면 되는데요. 대부분 점이 50% 위에 찍혀 있죠. 지금까지 추경에서 적자 국채 발행 비중이 평균적으로 75%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도 그 정도 비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 같은데요. 1차 추경안에서는 이미 9.5조 원의 적자 국채를 통해 추경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2차 추경에서는 20조 원의 추경 중에서는 15조 원의 적자 국채를 통해서 추경 자금을 조달할 것 같습니다. 즉 1, 2차 통틀어서 총 25조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이는 정부 부채 비율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에 정해진 25년 국채 발행 한도가 197조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25조 원의 국채 발행이 추가된다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최소한 222조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3년간 국채 발행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2025년부터는 제대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풀기 정책을 추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고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아마 내년에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또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22조 원보다 더 많은 국채를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까요? 24년 대비 올해의 국채 발행 증가율 24.7%만큼 내년에도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을 하면 내년에는 277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 집권 당시 평균 국채 발행 증가율인 8.8%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241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국채 발행을 늘리는데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국채 발행 증가율만큼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올해의 추경만큼 내년에도 추경이 이어질 경우를 가정해보면 내년에 한국의 국고채 발행량이 55조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요. 국채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상승과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행되는 국채 물량을 누군가 사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미국 국채처럼 누군가 꾸준히 사줄 수가 있을까요? 26년 4월부터 세계 국채 지수인 WGBI에 한국 국채가 편입됩니다. 이로 인하여 최소 70조 원의 한국 국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적자 국채의 추가 발행량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적자 국채 발행량을 소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시기가 내년 4월달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국채 물량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국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인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찍어낼 수가 있죠. 현재 기존의 한국 국채 수요에 더하여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라는 신규 수요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도 내에서 돈을 찍어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겠죠. 돈을 찍어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발버둥만 치고 끝나버린다면 어설프게 자산 가격만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국 경제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